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연구소 김성입니다. 오늘은 상가를 양도한 후 근처에서 동정 영업을 하는 경우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창업을 할 때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양도받아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기존의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이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양도받게 됩니다. 그럼 이 권리금에는 그 가게의 시설이라든지 다음에 가게의 상호, 전화번호, 기존 고객 명단 이런 것들을 일체를 인수받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상가를 양도한 후 그 양도인이 몇 년간 영업을 하지 않다가 인근에서 다시 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간 영업을 하지 않다가 인근에서 다시 개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몇 개월 지나서 도로 하나 사이를 주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우리 상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41조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에 해당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정영업을 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동정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그 효력이 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따라서 별도로 계약서에 가게를 인수받으면은 계약서에 양도인은 인근 지역에서 동정 영업을 하지 않는다. 권리금 계약서에 이러한 어떤 약정이 없더라도 제41조의 어떤 41조의 적용을 받아서 경업, 즉 동종 영업을 그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동종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간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정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20년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20년을 넘는 범위에서 동종 영업을 못하도록 이렇게 약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업 금지에 해당되는 영업 양도인의 어떤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보통 영업을 몇 년 안에 아니면 더 짧은 시간에 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식당이나 학원, 미용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 창업자들이 이 경업 금지 조항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피해를 보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상법 41조. 자, 상법 41조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영업 양도의 경우에는 첫 번째 동종 영업이어야 하고, 즉 동종 영업을 그 양도인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종 영업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 식당을 내가 권리금을 주고 양도를 했는데 그 옆에서 식당 말고 다른
뭐 학원을 한다든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한다든지 이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객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기존의 거래처 고객의 명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보통 우리 학원이라든지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으로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권리금 안에 학생들의 어떤 그 숫자, 학생들 인원이 권리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기존의 거래처가 되고 또 고객의 명단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학원을 이렇게 양도에는 양도인이 보통 어떻습니까? 몇 년 안에 아니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어떻습니까? 근처에서 학원을 또 창업을 해서 기존에 자기가 양도했던 그 학원의 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학생들을 야, 전에 다니던 그 학원 원장님인데 내가 그 학원을 팔았지만은 옆에서 내가 새로 개원을 했으니까 니 일로 올래, 학원비 뭐 더 할인해 줄게, 이런 식으로 고객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권리금을 주고 창업을 했는 그 창업인은 막대한 상당한 어떤 금전적 손실을 받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경업금지에 해당되는 영업양도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영업권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서 별도의 보상은 권리금을 주고 어떻습니까?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 이 권리금을 주고 이 가게 상가를 인수했는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아울러 어떻습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손해배상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양수인이 자신이 팔아먹었던 기존 고객의 명단을 이용해서 얻은 수익,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근에서 이렇게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서 이 양도인이 영업을 하는 것은 또 상호권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상법의 상호권에서도 그 금지 행위에 해당되어집니다. 즉 상호권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죠. 즉 상호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오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호, 그리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어떤 그런 비슷한 상호를 사용 못하도록 우리 상법에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권도 사실은 위반이 되어지만 일단은 가장 큰 어떤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악용을 하는 양수인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이렇게 학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학원을 양도했던 원장이 길 하나 사이에 주고 이렇게 학원을 이제 다시 뭐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다시 학원을 개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이 원장은 자기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그 사업자 등록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러면 아는 뭐 지인을 통해서 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호도 조금 이렇게 뭐 다르게 상호를 짓겠죠. 그죠? 그리고 아울러 어떻습니까? 그 학원의 원장도 자기가 되지 않고 바지 원장, 다시 말해서 이름만 원장인 뭐 사촌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지인을 원장으로 세우고 실제로 자기가 뭐 강의를 하면서 실제로 원장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면서 실제로 수익은 어떻습니까? 이 양도를 했던 원장이 챙겨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이러한 사항 자체를 이 양수인이 실제로는 증명을 할 수 있으면은 이 영업 양도인의 어떤 경업 금지에 해당되어져서 이런 어떤 충분한 손해배상과 더불어 영업 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떤 상법과 관련된 내용을 몰라서 선의의 양수인들이
상당히 많은 금전적 어떤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별도로 이런 어떤 경업금지 내용이 없더라도 여기 보면은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광역시 시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못한다고 되어져 있죠. 그죠? 우리 상법에서. 그죠? 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충분히 어떻습니까? 피해를 보는 양수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가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